안녕하세요. 좋아하는 배우 김혜자, 손석구의 조합이 기대되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방송을 보셨나요? 1화와 2화가 공개되었는데요. 2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3화 예고편을 보며 다음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낙준이. 그런데 그는 너무 젊었다. 내가 기억하던, 내가 돌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사고 나기 전 건강하고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의 그였다. 그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시려왔다. 지금이 제일 예쁘다던 그 말, 그건 잠꼬대였던 걸까? 그는 기억도 못한다고 했다. 나만 80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늙은 얼굴로 천국의 유일한 노인으로 서 있었다. 그런 나를 낙주는 2다리 멀쩡하게 뛰며 업기도 하고 산책도 시켜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마치 효도받는 기분이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이 나쁜 자식아.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동시에 숨이 차도록 뛰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도 행복해 보여서 괜히 가슴이 찡했다. 천국에서의 둘째 날, 천국 오리엔테이션이란 걸 받았다. 천국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직접 나와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 이곳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욕설도 안 된다. CCTV가 사방에 있다. 그 얘기를 듣자니 머리가 띵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살아생전하지 말란 짓은 죄다 하며 살았는데 내가 진짜 천국에 와도 되는 걸까? 어쩌면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자꾸 들었다. 그 눈길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소냐였다. 내가 키우던 고양이 소냐가 이곳 천국에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물병을 톡 치며 말했지. 왜 이렇게 못 알아봐?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귀 뒤 털처럼 곡선진 머리카락과 뾰족한 눈매를 보니 소냐가 맞았다. 나는 겁이 났다. 혹시 소냐가 내가 현생에서 상처를 줬던 누군가라면? 낙준과 함께 센터 안의 식당에서 돈가스를 시켰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 먹었던 그 맛 그대로. 여전히 귀엽다, 당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는데 서로를 너무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밤에는 같이 잠들지도 못했다. 같은 침대에 누우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 각방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민원센터를 찾았다. 혹시 제가 이 나이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자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저 사람을 늙게 해줄 수 없나요? 그 순간 낙주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시장통에서 물 맞던 이야기를 요양사가 말해줬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했어요. 내가 그땐 너무 약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안았다. 괜찮아. 당신도 나도. 우리 둘 다 참 고생했지. 그렇게 다시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낙주는 집 앞에서 해숙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벽에 걸어둔 현수막을 보여주는데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그녀는 다짜고짜 달려와 낙준을 끌어안았다. 저 낙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내 혈압이 솟구쳤다. 나는 욕설을 퍼부으며 낙준과 여자의 두 사람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그날 천국행 열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낙준을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 같았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지나쳤지만 그녀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고낙준, 그 이름만 계속 떠올라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고낙준. 이 천국 같은 곳에서조차 내 남편의 이름이 낯선 이의 입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걸 듣게 될 줄이야. 속이 서늘했다. 낙준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다. 당황, 연민, 그리고 어딘가 반가움까지.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 문턱을 넘었다. 낙준은 말렸다기보다 멈칫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낯선 공간에서도 스스럼 없이 앉았고 따뜻한 차를 내오자 마치 익숙한 듯 마셨다. 나는 한쪽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낙주는 마치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소미요.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소미.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부드러운 호명이 고작 하루를 알고 지낸 여자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나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물었다. 그 사이 이름까지 지어줬구나? 낙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그 눈엔 아직도 그녀에 대한 연민이 어렸다. 내가 낙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 인생의 절반이었고 나는 그를 위해 내 청춘과 젊음을 던졌다. 그런데 이곳 천국에서조차 나만이 늙은 채로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꽃길을 걷고 있었고 낙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낙주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낙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애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 애를 내보내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은 굼뜨고 망설임이 가득했다. 나에 대한 미안함인지 그녀에 대한 연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망설이는 순간에 이미 지고 있었다. 나는 천국의 교회를 찾았다. 이곳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그만큼 위로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빛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무너졌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운 걸까? 나는 입을 다물고 손을 모았다. 기도도 아니었다. 다만 속으로 되뇌었다. 낙준,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 낙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싸웠다. 감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서로를 베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등신처럼 80살로 온 거잖아. 그땐 몰랐잖아. 진짜 그렇게 올 줄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당신 말 믿고 왔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끝이 흐려졌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무너지는 느낌. 사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기분. 결국 나는 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지 더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나 혼자만 사랑했나 봐.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천천히 몸을 실었다. 당신은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한테 맞는 삶을 찾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천국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의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을 얹은 가슴은 너무 조용했고 속은 바다처럼 출렁였다. 그렇게 나는 다시 길 위에 섰다. 새로운 천국을 찾는 해수구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 번째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상 3화 내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3화 본방사수 하세요. 감사합니다.